공포의 7일, 세계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하루 3만 발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창고는 텅 비었죠. 유럽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나는 with 팀나션에는 나토 본부 회의실. 그곳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총알 한 발 보낼 수 없습니다. 미 펜타곤 보고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 동맹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 7일 안에요. 그때 믿기 힘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50만 발을 빌려주겠답니다. 50만 발? 그들도 7일치밖에 없다면서요? 권철리스 저는 비웃었습니다. 7일치로 뭘 지킨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 비웃음은 제 얼굴로 되돌아왔습니다. 화강감 40m 아래 제가 본 건 300세 40만 발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포탄, 스스로 생각하는 AI, 한 분만에 화제를 진압하는 시스템. 이건 참 블랙컴이 뭡니까? Their mind은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전쟁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저는 리처드 호킨스, 영국 출신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가 한국의 막강 군사력을 알게 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7.17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45일치의 진실. 포탄이 아니라 철학을 쌓은 나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무장시킨 사람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한국은 끝났습니다. 진짜 한국이 시작됩니다. 7일. 전 세계 군수 창고에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포탄을 삼키는 속도는 하루 3만 발. 미국도 유럽도 생산이 따라가지 못했죠. 그날 나토 본부 회의실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킨스. 그 침묵 속에서 세계의 끝을 목격한 남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이면 끝날 거라 믿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어갔습니다. 포탄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루 3만 발씩요. 미국의 군수 창고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이 손을 들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 중이었지만 전선의 소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에서 보고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재고 7일치.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타일 거라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동맹국들이 가진 포탄 재고가 단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까? 나토 본부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본부 건물.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독일 국방장관, 프랑스 군수참모. 모두가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하루 평균 포탄 소비량 3만 발. 나토 전체 생산량 하루 1만 2천 발.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빨간색이었죠. 7일 후 우리는 전선에 단 한 발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무기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난 겁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독일 장관이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에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6개월? 우린 7일밖에 없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측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7일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포탄 재고도 7일치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들의 생산 능력은 다릅니다. 월 생산량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7일치뿐인 나라에게 50만 발을 빌리자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냉소가 섞여 나왔죠. 그들도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요. 7일치 재고로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에 요청을 보냈죠.
155mm 포탄 50만 발 긴급 지원 요청. 저는 그들이 거절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7일치뿐인 나라가 50만 발을 내놓는다? 자살 행위죠. 48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원 가능.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미쳤군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7일치로 뭘 지킨다는 겁니까? 동맹의 신뢰. 그게 총알보다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너무 침착했죠.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죠.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그들은 정말 7일치밖에 없는 걸까? 데이터엔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통계밖에 변수요.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많지 않았죠.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오래된 데이터였습니다. 7일치. 그 짧은 단어가 세계 군수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거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종이 위의 괴물이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나라를 전혀 모른 채 이름만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창고 문이 열리던 날,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나토는 저를 검증단으로 파견했죠. 명목은 지원 물량 확인이었지만 실제론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50만 발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질서였습니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죠. 사람들의 움직임조차 계산된 듯 정확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식도 없었죠. 그냥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호킨스 씨 환영합니다. 한국군 장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눈엔 미소가 없었죠. 업무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곧 도착합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어졌죠. 창밖으론 산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경상북도입니다. 경북?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동남부 지역이죠. 왜 여기로 온 겁니까?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엔 산뿐이었죠.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리시죠. 장교가 말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입구였죠. 철문 앞에서 장교가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긴 복도였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여긴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버튼에 숫자가 없었습니다. 장교가 다시 카드를 대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간 걸까요? 40m? 50m?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포탄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포탄들. 끝없이 이어진 선반들. 자동 크레인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소리 하나 없이요. 이게 뭡니까?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국가 비축 탄약고입니다. 장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죠. 모든 포탄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K-155 2025A 배치. 완벽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340만 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40만 발. 155mm 기준입니다. 340만 발. 7일치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 패드를 꺼냈죠. 계산기를 켰습니다. 자주포 3,300문 기준. 하루 평균 사격 횟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45일. 45일간 지속 사격이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습도 45%, 온도 14도로 자동 관리됩니다. 장교가 옆에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그린 스테이블이라는 녹색 표시가 떠 있었죠.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온도, 습도, 진동, 모든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AI. 인공지능이 탄약고를 관리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포탄 하나를 집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놨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기계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저는 한 선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포탄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비축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장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았지만요. 맞습니다. 저희는 포탄을 쌓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죠. 시스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수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기지를 방문했죠. 미국의, 유럽의, 심지어 러시아의 창고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두뇌였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유기체였습니다. 717라는 데이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 정보입니다. 지상 기지의 전술 재고량이죠. 그럼 이건 전략 비축입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717라는 숫자에 속았던 겁니까? 아니, 그들은 애초에 감출 생각이었던 거죠. 보고서에 뭐라고 쓸 겁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패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하 40m 아래에서 저는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 20년? 이건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에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저는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포탄은 실시간 상태 데이터로 관리됩니다. 그가 패드를 꺼내 보여줬죠. 화면엔 수천 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포탄이었습니다. 탄약이 스스로 상태를 보고한다고요? 맞습니다. QR코드 태그가 부착돼 있죠. 온도, 습도, 진동,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포탄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죠. 이게 데이터를 보낸다고요?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드론이 출동하죠. 드론이요? 네. 자동 점검 드론입니다. 보시겠습니까? 그가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드론 하나가 내려왔죠.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드론이 포탄 위를 날았습니다. 스캔 레이저가 쏘아졌죠. 빨간 빛이 표면을 훑었습니다. 미세균열까지 탐지합니다. 0.1mm 단위까지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화하는 무기고죠. 진화. 그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매년 20만 발씩 자동으로 추가 비축됩니다. 생산, 저장, 품질 검사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돼 있죠. 생산도 여기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죠.
저는 미국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생산 공장과 저장소가 분리돼 있었죠. 수송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전장 분리형입니다. 생산지에서 기지까지 수송하는데 평균 6개월이 소요되죠. 저희는 6시간입니다. 6시간이요? 네. 현장 연동형이니까요. 필요한 곳에 즉시 재배치됩니다. 6개월과 6시간. 그 격차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죠.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건 뭡니까? 전국 포탄 유통 현황입니다. 생산 마이너스 저장 마이너스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보입니다. 화면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 지점에 불빛이 깜빡였죠. 녹색은 안정, 노란색은 점검 중, 빨간색은 긴급입니다.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지점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뭡니까? 포천 기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죠. 포탄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표면 온도 상승. 0.3도. 그게 문제입니까? 기준치를 벗어났습니다. 드론 출동합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정밀 스캔이 시작됐죠. 미세균열 발견. 즉시 격리합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해당 포탄을 집어 올려 별도 구역으로 옮겼죠. 수리까지 9분 소요됩니다. 9분. AI가 문제를 감지하고 드론이 확인하고 격리하고 수리까지 9분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의 체계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인간의 실수를 대신 책임집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죠. 데이터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데이터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군수라 부르던 체계는 이 나라에선 이미 구식이었다는 걸요. 한국의 무기고는 인간의 지위보다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었죠. 보고서의 첫 줄을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전쟁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이곳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이름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비축 탄약 340만 발. AI 통합관리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사실이었죠.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40만 발이라고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한국이 그렇게 많이 숨겨뒀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직접 봤습니다. 지하 40m 요새였죠. 과장된 홍보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아닙니다. AI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I요? 미국 측 군수참모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과장된 홍보일 뿐입니다. 품질이 다르죠. 우리와는요. 품질. AI가 0.1mm 단위로 균열을 탐지합니다. 호킨스, 당신 속은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겁니다. 쇼였어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미국 참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호킨스, 충고하죠. 한국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시오. 그들은 숫자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현실이었을까?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포탄 신화, 허상인가? 나토 전문가, 과장된 데이터 경고. 340만 발은 불가능한 숫자.
제 이름이 기사마다 등장했습니다. 망상가 호킨스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였습니다. 호킨스,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확실한 거야? 확실합니다. 확실해? 모두가 불가능하다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아니면 자네 경력이 끝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눈이 속은 걸까? 아니면 세상이 늦은 걸까? 혼란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그 요새가 자꾸 떠올랐죠. 크레인의 움직임, AI 화면, 340만 발의 포탄들. 그게 연출이었단 말입니까? 쇼였단 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였다고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 사무실로 출근해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재방문 요청. 추가 검증 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저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나토의 냉소, 언론의 조롱, 모두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의심 속에서 빛났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이번엔 모두를 바꿀 것이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런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뜨거워졌죠. 한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이 조롱받는 순간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갔죠. 철저하게 확인할 겁니다. 구석구석 파헤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속였다면 제 손으로 폭로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내 이름 앞에 망상가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같은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의 표정엔 놀람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했죠. 이번엔 다릅니다. 모든 걸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차는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이었습니다. 여긴 뭡니까? 훈련장입니다. 실제 작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밤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불빛이 보였죠. 포성이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주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했죠. 그리고 그 옆엔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지금부터 실탄 사격 훈련이 시작됩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포탄 장전이 시작됐죠. 자동이었습니다. 기계팔이 포탄을 집어 올려 포신에 밀어 넣었습니다. 3초. 단 3초 만에 장전이 완료됐습니다.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밤을 갈랐죠.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재장전. 다시 3초. 또 발사. 그리고 재장전. 기계보다 더 정확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엔 흔들림이 없었죠. 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들, 인간처럼 느끼는 기계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에 하사라고 적혀 있었죠. 최하사입니다. 그가 격리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AI가 다 해도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최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AI가 다 해도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눌러야 합니다. 방아쇠는 기계가 당기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손끝 하나가 국가의 방패니까요. 그 손끝 하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였죠. 탄약 운반 실습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트럭에서 포탄을 내렸죠. 비에 젖은 포탄들.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천으로 조심스럽게요. 왜 닦습니까? 어차피 쏠 건데요. 먼지나 습기가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0.1%라도요. 0.1%. 그 작은 숫자를 위해 그들은 비 맞으며 포탄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최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고 있죠.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뭡니까? AI 경고입니다. 포탄 하나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병사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해당 포탄을 격리했죠. 스캐너를 갖다 댔습니다. 미세균열입니다. 표면 온도도 0.2도 높습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공구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균열 부위를 처리했죠. 용접, 연마, 코팅. 손이 빨랐습니다. 9분. 단 9분 만에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검증합니다. 스캐너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녹색 불이 들어왔죠. 이상 없습니다. AI가 경고하고 사람이 수정하고 다시 AI가 검증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의 체계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최하사가 다가왔습니다. AI도 결국 사람의 손끝을 대신할 순 없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계속 움직였죠. 흙 묻은 손, 젖은 군화,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들은 방산이 아니라 믿음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전쟁을 연구했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수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명령이 아니라 신뢰가 움직였습니다. 제 손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하사가 건넨 포탄을 만졌던 흔적이었죠. 비 내리는 포천의 밤,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훈련장을 떠날 때 최하사가 격려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저는 답례했습니다. 반드시요. 이번엔 확신이었습니다. 이 체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포천 훈련장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웅웅웅. 날카로운 사이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뭡니까? 예비 탄고에서 화재 경보입니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식었습니다. 탄약고 화재? 그건 재앙이었죠.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뛰었습니다. 통제실로요. 문이 열렸을 때 붉은 조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경고등이었죠. 화면마다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워닝 파이어 디텍터드. 상황 보고.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3번 탄고 온도 급상승. 섭씨 80도 돌파했습니다. AI 2차 진화 모드로 전환. 전환 완료.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3번 탄약고의 내부 영상이 떴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동 진화 시스템 가동.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었죠. 포밍 에이전트 살포 중. 거품이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불길을 덮었죠. 산소 차단 모드. 환기구가 닫혔습니다. 실내 압력이 조절됐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공포가 없었죠. 패닉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한 대응만이 있었습니다. 온도 하강 중. 70도. 60도. 불길 진압 확인. 재고 손실은? 확인 중입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아니, 30초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론 3분이었죠.
재고 손실 제로. 품질 이상 없습니다. 제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합니까? AI 스캔 완료. 모든 포탄 정상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탄약고 내부가 보였죠. 거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포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발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고서 생성 중입니다. 3분도 안 돼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 2247, 진압 완료 시각 2250, 소요 시간 3분, 재고 손실 0발, 품질 이상 없음. 제 입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6개월마다 훈련하니까요. 장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엔 공포가 없었습니다. 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공포는 실수를 만듭니다. 우린 실수할 여유가 없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펜타곤에 전송하겠습니까? 지휘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즉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AI 인터그레이터드 어밀리미터 UNITION 시스템 아퍼레이셔널 퍼펙트. 완벽한 작동.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데이터는 단 한 줄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군수 기지를 봤습니다. 사고도 많이 봤죠. 화재, 폭발, 인명피해. 하지만 이런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3분 만에 진압하고 손실 제로를 기록하고 즉시 보고서를 생성한다. 불길이 삼켜간 건 금속이 아니라 나의 의심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실을 나올 때 밖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분 전 여기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요. AI가 경보를 울렸고 인간이 진화를 완성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천의 밤하늘이었죠. 3분 후 혼란은 사라지고 완벽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패드를 꺼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군수 시스템 혁명의 현장.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군수의 혁명이 아니라 전쟁 철학의 전환이었다. 나는 이제 이 나라를 군사 선진국이라 부른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간 쌓은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확신이 들어섰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이었죠. 미국 국방부 본부. 세계 군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호킨스 직접 발표하게.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저요? 자네가 받잖나. 자네가 말해야 설득력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미군 장성들, 유럽 각국 장관들, 기자단까지. 100여 명은 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가 켜졌죠. 여러분, 저는 리처드 호킨스입니다. 나토 군수 전문가로 한국의 탄약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죠. 이것이 제가 본 겁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하 40m 요새. 끝없이 이어진 포탄들. 움직이는 크레인들. AI 모니터링 화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고량 340만 발. 155mm 기준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자주포 3,300문 기준 45일간 지속 사격 가능한 양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내 화면에 못을 박았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AI 관리 시스템, 자동 점검 드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모든 포탄은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고합니다.
온도, 습도, 진동까지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포천 훈련장 영상이었죠. 이건 실제 현장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피어오르는 장면. 그리고 3분 만에 진압되는 과정. 소요 시간 3분. 재고 손실 제로.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아퍼레이셔널 퍼펙트 지로 로스. 완벽한 작동. 손실 제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5초, 10초, 20초.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질문이 터졌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입니다. AI가 24시간 감시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합니다. 생산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월 20만 발입니다. 자동으로 비축에 추가되죠. 품질 관리는요? 드론이 0.1mm 단위로 균열을 탐지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답했죠. 제가 본 모든 것을요. 그런데 호킨스, 한 가지 묻겠소. 미군 장성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왜 그들은 이걸 숨겼습니까? 717하고 공개하면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방어용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회의였죠. 한국의 탄약고를 공식 예비기지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호주, 영국, 프랑스. 차례로 손이 올라갔죠.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한국 탄약고 인도태평양 예비탄약기지로 공식 지정.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지구의 한쪽에서 새로운 표준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호킨스,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늦었지.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패드를 들었습니다.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미래를 다시 쓰다. 역사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나는 그 중심에 한국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펜타곤조차 한국의 완벽함 앞에 말을 잃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었다. 전쟁의 미래는 더 이상 서쪽이 아닌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포탄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었죠. 데이터였고 시스템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전쟁의 개념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기사가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게 될 거죠.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식 AI 군수 모델 도입 검토. 독일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일본이 뒤따랐죠. 자위대 탄약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한국 기술 협력 요청. 폴란드, 이스라엘, 호주.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K-디펜스 프로토콜. 한국 표준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그 뉴스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무기를 쌓은 곳이 아니라 신념을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죠.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호킨스,
이코노미스트에서 칼럼 청탁이 들어왔네. 편집장이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까? 물론이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군수에서 문명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첫 문장. 한국의 포탄은 인류가 평화를 향해 쏜 가장 조용한 탄환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대륙의 전략을 다시 그렸다. 포탄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K-디펜스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언어였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3,000단어가 넘었죠.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표지였습니다. 한국 국기와 함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배웠다. 나토 본부에서도 펜타곤에서도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죠.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에서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40m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을 넘어 평화를 설계하고 있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포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익숙한 길이었죠. 산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요새가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죠. 이제 나는 이곳을 보고서가 아닌 마음으로 본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년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죠. 탱크, 전투기, 미사일.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무기는 인간의 의지였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패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한국 전쟁을 넘어 평화를 무장시킨 나라.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패드를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한때 탄약을 단순한 숫자와 무게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 요새에서 나는 전쟁의 이면, 인간의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쌓은 게 아니라 신념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포탄 왕국이라 부르지만 내가 본 그 나라는 평화를 가장 완벽하게 설계한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평화를 믿게 되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